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타인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상대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유형은 먼저 유형을 분석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설득의 요령 이런 것들은 제가 설득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유형,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에너지, 즉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업무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관계를 중시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소극적인 분들을 위한 말하기 조언을 드렸을 때도 뭐 들으셨겠지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간 안으로 수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밖으로 수렴하는 사람이냐, 언제 이 사람이 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업무를 끝내는 것, 일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표를 집중하면서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외향적인 것, 내향적인 것, 그리고 업무지향적인 것, 관계지향적인 것,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외향적이면서 업무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향적이면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형을 DISC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DISC라고 부르냐면, 외향적이면서 업무지향적인 사람을 D, 이 D는 도미넌트, 예를 들어서 지배적인 이런 뜻과 마찬가지로 추진력 있고 독단적이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등등의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D 유형입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좀 남을 지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혹은 그런 것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남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잘한다 혹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반면에 좀 독단적인 부분이 단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향적이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I라는 DISC 모형에서 I에 해당합니다. 이 I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는 것, 그리고 삶 자체에 흥미를 갖는 것, 좀 더 즐거움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I.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외향적인 사람에서 일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조금 리더형 느낌이 나고, 외향적이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말하기 유형에서도 약간 엔터테이너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에서도 지금 업무지향적인 사람과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향적이면서 일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C 유형입니다. C는 신중하고 뭐 좀 유능하고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아무래도 신중하면서 일을 우선 하다 보니까 좀 더 데이터의 관점에 있어서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내가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뒤에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말하기 유형, 제가 한 것이랑은 좀 상담가 유형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S 유형입니다. 이 S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볼까요? 남을 배려하고 안정적이고 한결같고 예민하고 수줍은, 그런 것의 앞글자를 딴 S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DISC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상대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근데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저를 첫인상으로 보면 외향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저랑 좀 관계를 맺고 좀 친한 분들은 좀 내향적이라는 거 많이 느끼세요. 저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좀 듣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뭐 제가 관계 중심적인지 업무 중심적인지는 저도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첫 인상으로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가 친해진 상태에서 혹은 내가 그 분야에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았을 경우에 이런 것을 적용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럼 각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2012년에 출간된 나는 갈등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나온 예시를 보면요. 이 DISC 모형을 가진 사람들이 붐비는 엘리베이터요. 붐비는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의 행동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어떤 행동을 할지 들어보시면 그 유형에 대해서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미지를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붐비는 엘리베이터에 딱 탄 D유형입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D유형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내가 탔고 엘리베이터는 붐비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내가 주도해서 엘리베이터를 닫는 것을 누르고 그리고 일이 우선인 빨리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I유형 뭐였죠? 외향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것. 뭔가 주도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엘리베이터에 탄 상태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뭐 안 누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얼른 타세요, 더 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외향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I형. 그 다음에 S유형인데요. S유형은 내향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타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먼저 타게 합니다. 먼저 타세요, 다음 거 탈게요. 뭐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샤이도 들어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S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그냥 먼저 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어떻게 할까요? C유형은 관계 중심적이지 않고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C유형은 엘리베이터가 정원이 몇 명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 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든 예시가 완벽하게 이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꼭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유형을 좀 더 특성별로 어떤지 한번 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 같이 보세요. DISC가 있어요. 주변의 환경을 어떻다고 느끼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 특성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유형을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제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부터 자세히 이해를 해주세요. D유형은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하려면 주변의 환경이 나와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내가 앞에 나서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업무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I유형은 어떨까요? 내가 나서야 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우호적이겠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리드하면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S유형은 어떨까요? 좀 피동적이겠죠. 좀 수동적인 느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까를 생각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C유형은 어떨까요? C유형은 내향적이지만 그리고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을 인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볼까요?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인식하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D유형은 앞으로 나서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I유형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사교적이에요.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막 맺습니다. S유형은 남을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하고 좀 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유형은 세심하고 논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겠죠. 그런 행동을 보일 겁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외향적인 사람들, D유형과 I유형은 외향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우선으로 하든 관계를 우선으로 하든. 그래서 D유형과 I유형은 내가 환경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경보다 강하다고 인식하고 강해야 한다고 인식해요. 반대로 C유형과 S유형은 환경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유형은 아까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살핀다고 그랬고, C유형은 내가
그것을 또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보다 개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D 유형과 I 유형은 의사결정이 좀 빠른 편이에요. 반대로 C 유형과 S 유형은 의사결정이 좀 느린 편이죠.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내 직관대로 가겠지만 S 유형과 C 유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이따가 이제 설득의 조언을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설득이라는 게 뭐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론을 알고 남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요. 방금은 이제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걸로 나눠서 환경과 내가 어떤 게 강하냐고 나눴지만 이번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I 유형과 S 유형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하는 D 유형과 C 유형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당연히 D 유형과 C 유형은 업무를 중시하겠죠. I 유형과 S 유형은 관계,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할 거예요. 이렇게 묶여서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단점 먼저 살펴볼게요. D 유형은 자기의 직관대로 일을 처리하고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직관을 우선으로 뭔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I 유형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나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이 나죠. 이런 사람들은 관심종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생겨날 수 있죠. 꼭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유형. S유형의 가장 큰 단점은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뭔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하거나 관계 형성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유형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C유형은 완벽주의로 인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 유형의 단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D유형의 장점부터 볼까요? D유형의 장점은 리더십입니다. 남들을 이끌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I유형은 창의력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S유형은 차분하게 전체 분위기를 조율하고 분위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차분함에 있어요. 마지막에 C유형은 논리적인 논리력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 유형의 장점을 다 잘 살린 그런 조직이라면 정말 뛰어난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유형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것. D유형은 그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D유형이라면 상황을 주도한다는 착각 혹은 그런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면 정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존감 높아지고 즐거움을 느끼겠죠. 반대로 D유형과 반대편에 있는 S유형한테 상황을 주도하게 주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정반대예요. I유형한테는 어떤 걸 줘야 될까요? 뭔가 좀 재밌는 것, 그리고 좀 자극이 되는 것,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좋아하겠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러면 S유형 어떤 걸 좋아할까요? S유형은 안전하다는 느낌, 내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편안함, 그런 것을 주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C유형. C유형은 정리된 것, 그리고 매뉴얼처럼 완벽하게 어떤 짜여진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셨을 거예요. DISC 유형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각 유형별로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럼 D 유형부터 한번 볼까요? D 유형 뭐였나요? 외향적이고 그리고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히 기억되시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D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D유형을 설득하는 데는 크게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D유형을 상대하는 첫 번째 전략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에서는 당연히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따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D유형이 결론부터 말해야 설득에 있어서 쉬워요. D유형한테 결론을 나중에 배치를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D유형은 금방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무슨 얘기야, 됐고 내 얘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고 그 상황에서 상대가 선택할 수 있게. D 유형은 내가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낄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가진 제안이 이건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더 본인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직접 고를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제안까지도 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고를 수 있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실래요? 라는 것보다도 상대가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줘야 되니까요. 뭐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D 유형한테는. 뭐뭐 할 수도 있고 뭐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설득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 선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전략.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설득 방법이긴 한데 특히 D 유형한테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칭찬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대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원래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득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게 아니면 좋겠죠.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원래 시간을 더 할애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셔서 정말 말이 잘 통합니다. 정말 안목이 좋으시네요. 뭐 등등의 그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대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스스로를, 그런 식의 칭찬이 굉장히 잘 먹혀드는 타입이에요. D 유형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 도어 인 더 페이스 들어보셨죠? 반대되는 건 푸드 인 더 도어. 도어 인 더 페이스 전략은 일단 먼저 얼굴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먼저 큰 것을 해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그럼 작은 거 이거라도 좀 해주실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설득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 있는 S,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이게 무리한 부탁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득을 더 이상, 설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거를 부탁하고 그래요? 이렇게 실망하면서 약자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한테 그러면 이 조그만 거라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순간 D 유형은 내가 그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제가 저만큼 물러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새로운 협상의 카드를 이끌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D 유형한테 처음부터 큰 걸 제안하고 나중에 작은 걸 넣는, 이게 더 잘 먹힙니다. S 유형한테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조금 넣고 그다음에 좀 더 큰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푸드 인 더 도어 전략. 발부터 그 문 사이로 밀어 넣는 식이죠. 이제 그런 전략이 잘 먹힙니다. D 유형에서의 네 가지 전략 기억을 해두세요. 이 네 가지 설득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먼저 큰 것부터 넣고 그 다음에 거절당했을 때 작은 걸로 다시 제안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I 유형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내가 뭔가 나서서 외향적인 것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D 유형에서도 있었지만 칭찬하고 뭐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I 유형이 예를 들어서 막 거절하는, 내가 설득을 했을 때 거절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나요. 그럴 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 한마디로 자기가 거절을 했던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칭찬받은 걸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I 유형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관심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그런 식으로 먼저 상대가 그만큼 뛰어나다, 나는 당신의 그런 뛰어남을 이미 존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I 유형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걸 잘 모르시네요,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잘하시는데 이것까지 또 이미 아셨겠지만 제가 그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몰랐을 걸 알면서도 알고 있지만 내민다는 식으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D 유형도 약간 체면을 중시하는 게 있지만 I 유형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체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유형의 체면을 뭉갠다거나 그런 실수는 절대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전략과 네 번째 전략이 있는데, I 유형을 대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큰 줄기가 있어요.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과 근데 친해지는 것도 상대 주도하에 친해지는 거죠. 이 사람을 설득할 때, 특히나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 설득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거야 라는 혹시나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 친한데, 혹은 뭐 내가 이번 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런 것도 연결해 줄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친해질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I 유형을 대할 때는, 물론 이건 다른 유형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I 유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호응이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 말에 배려하고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어느 유형을 설득하러 가실래요? 라고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I 유형을 설득하러 가겠어요. I 유형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쉽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관계만으로 내가 좀 일이 부족해도 설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외향적이다라는 상황 주도의 그런 것만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을 절대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유형은 S입니다. S 유형은 내향적이면서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죠. 일단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득을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S 유형은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선호하기 때문에 S 유형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전략은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나 아니면 설득을 하러 막 우르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뭐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장소가 그 사람의 뭐 방이나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정도까지는 좀 그렇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에서 설득을 하는 그런 뭐 자리, 그런 환경에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반대로 아까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설득을 이해하시는 것만으로 대단하세요,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복돋아 주면 이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안 될 설득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S 유형한테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 혹은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 이제 그 정반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뭐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질문부터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먼저 편안함을 줘야 되니까. 내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왔고 이런 것 중에 골라봐. 이건 이제 D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면, S 유형은 혹시 뭐 오늘 뭐 별일 없으셨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상대를,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조급하면 안 돼요. S 유형을 설득할 때는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좀 편안하게 상대를 그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S 유형한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막 닥달하고 한다고 넘어오지 않겠죠. 근데 S 유형을 이제 설득에서, 제가 예전에 설득에서 말씀드린 건데 협박과 회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 유형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면 갈등이 끝나지 않나라는 협박이거든요. S 유형을 설득하는 게 아까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줘라라고 했지만 그 반대의 전략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내 설득에 넘어가면 상황이 편안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편을 일부러 만들고
내 설득에 넘어가면 편안해져 식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설득만 넘어가주면 좀 편안하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좀 그 분쟁이 해결된다. 관계가 다시 편안해진다. 완만해진다. 그 자연스러워진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S 유형은 좀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한편으로는 S 유형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스타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왜 많은 사람들이 S 유형을 설득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I 유형을 저는 설득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설득하는 것에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I 유형을 차라리 복다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좀 편한데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S 유형을 설득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S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좀 손해보고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냥 좀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설득에 그냥 넘어가줘 버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한 발 들이밀었을 때 거절 못하고 받아주니 두 발 들이밀었을 때 또 거절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설득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오늘 설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C유형. C유형은 좀 내향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죠.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설득이 어려운 유형을 하나 꼽아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C 유형을 뽑겠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유형이고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준비해가지 않았을 때 절대 설득에 넘어오지 않을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C 유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것, 정해진 절차와 규정. 내가 하려는 설득은 이런 정해진 것에 따르는 거야. 그러려면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야겠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친해지는 거 이런 것보다도 딱딱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물건을 팔 때도 다른 업체는 저희 것보다 10%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용 시 저희가 2% 정도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딱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는 유형이에요. 내가 이제 준비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술 한잔 하면서 이제 팔지 절대 안 먹히는 유형이죠. C 유형을 상대할 때 C 유형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C 유형들은 자기가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빠지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안 받으려면 그냥 다른 업체로 하시는 것 그냥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이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보완되는 새로운 이런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흑백 논리를 깰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좀 더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 유형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건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무언가 안이 있으면 상대를 그만큼 설득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C 유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C 유형을 설득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 유형은 내향적이어서 상황을 주도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진 않지만 스스로 굉장히 상황 파악을 한 발 물러서서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가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든 게 없구나 라고 판단이 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그냥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할 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성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을 하시는 것이 확실한 전략이겠죠. 지금까지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ISC 유형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해드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상대방 유형에 따른 설득의 전략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DISC 유형은 저도 이번에 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화술 강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화술 상담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과 실전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구매를 하셔서 저희 방송국 유지와 제가 새로운 책을 집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화술
더 실력이 증진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